헛똑똑 잡학 아카이브 10분이면 구조가 보입니다. 혹시 미국 이민을 꿈꿔보셨나요? 그렇다면 아마 한 번쯤은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보셨을 거예요. 미국에 가면 내 인생이 정말 바뀔까? 이 질문 안에는요, 사실 더 나은 기회, 완전히 새로운 삶에 대한 어떤 강렬한 기대 같은 게 담겨 있잖아요. 바로 그 꿈이 수많은 사람들을 미국으로 이끄는 진짜 힘이죠. 그리고 대부분은 이런 희망을 품고 미국 땅을 밟습니다. 뭐랄까, 영어만 유창해지면, 내 실력만 보여주면, 시간이 좀 지나고 익숙해지면 언젠가는 이 사회의 완전한 일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겠지 하는 그런 믿음이요.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요, 미국에 이미 오래 정착해서 살고 있는 이민자들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보이지 않는 벽이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깊이 파고들 주제인데요. 처음에 그 낙관적인 생각과는 사뭇 다른 현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이 벽이라는 게 대체 뭘까요? 오늘 우리는 이민자들이 흔히 갖는 착각에서부터 시작해서요. 1세대, 2세대, 그리고 그 이후 세대들이 마주하는 각기 다른 벽은 어떤 모습인지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 모든 이야기가 결국 선택의 문제라는 점까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가장 큰 착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민을 성공 아니면 실패 이렇게 둘로 나누어 생각하잖아요. 근데 진짜 문제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핵심은 문이 열려 있느냐가 아니라 과연 어디까지 열려 있느냐는 거죠. 그래서요, 질문 자체가 바뀌어야 합니다. 내가 미국에서 성공할 수 있을까가 아니고요. 나는 미국에서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 이렇게 말이죠. 이미 경험이 많은 이민자들은 이게 단순히 기회가 있냐 없냐의 문제가 아니라 아주 명백한 한계의 문제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럼 1세대로 넘어가서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되는지 한번 볼까요? 1세대가 마주하는 벽은 다른 세대보다 훨씬 더 눈에 잘 보입니다. 보통 1세대에게 가장 큰 장벽이 뭐냐고 물으면 다들 언어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게 진짜 어려운 게 아닙니다. 정말 어려운 건 이미 모든 규칙과 말이 다 정해진 이 사회라는 체스판에서 내가 설 자리가 도대체 어딘가 이걸 파악하는 거예요. 나에게 허용된 역할과 맥락을 찾아가는 과정, 그게 진짜 도전이죠. 1세대의 벽은 생각보다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예를 들어 20대에 왔는지 30대에 왔는지에 따라 완전히 다르고요. 미국 대학을 나왔는지 또 IT처럼 실력 위주의 분야에서 일하는지 아니면 영업처럼 관계나 맥락이 중요한 분야에서 일하는지에 따라 벽의 높이가 달라집니다. 결국 많은 분들이 회의실에는 들어갈 수 있어도 가장 중요한 최종 결정을 내리는 자리에는 가지 못하는 유리천장에 부딪히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부터가 정말 흥미로운 지점인데요. 언뜻 보면 모든 이점을 다 가진 것처럼 보이는 이 세대한테는 이 벽이 과연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요? 2세대의 정체성 갈등은 이 한 장으로 딱 요약이 됩니다. 집에서는 한국인이 되어야 하고 집 밖에 나가면 미국인으로 살아가야 하는 거죠. 결국 어느 한쪽에도 온전히 속하지 못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 슬라이드가 2세대의 복잡한 심정을 잘 보여주는데요. 부모님의 엄청난 희생이라는 그림자 아래에서 실패하면 안 된다는 부담감을 안고 살아가고요. 한국과 미국이라는 두 세계 사이에서 정말 아슬아슬하게 줄타기를 하는 거죠. 너무 미국인처럼 굴면 정체성을 잃었다는 비난을 받고 또 조금이라도 다르게 행동하면 여전히 이방인 취급을 받습니다. 이게 바로 그들만이 느끼는 보이지 않는 벽인 셈입니다. 보통 3, 4세대가 되면 이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사실 벽은 사라지는 게 아니고요. 훨씬 더 교묘하고 미묘한 형태로 바뀔 뿐입니다. 3, 4세대가 되면 벽은 더 교묘해집니다. 최고의 성과를 내도요, 마치 보이지 않는 상자에 갇힌 것처럼 리더의 자리에는 잘 오르지 못하는 현상이 나타나고요. 그리고 끊임없이 진짜 어디서 왔어요? 라는 질문에 시달려야 하죠. 최고의 엘리트 코스를 밟아도 진정한 주류 사회의 핵심 멤버가 되는 것을 막는 마지막 천장, 바로 이게 그 정체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핵심은요. 이 벽이라는 게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모습으로 나타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이 표를 보면 그 차이가 아주 명확하게 드러나죠.
예를 들어 중국계는 강력한 커뮤니티를 기반으로 경제력을 키우지만 정치적인 대표성에 한계에 부딪히는 경우가 많고요. 인도계는 IT나 의료 같은 전문직을 장악하지만 그들 내부의 계층 갈등이 굉장히 심합니다. 반면에 한국계는 특정 분야에서 높은 성취를 이루면서도 주류 사회로의 동화와 한인 커뮤니티 사이에서 약간 고립되는 경향을 보이기도 하죠. 이처럼 모두가 다른 미국을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이 모든 이야기들을 종합해서 이민자의 여정이 실제로 무엇에 관한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시간입니다.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이민은요, 성공이냐 실패냐에 대한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그 낡은 이분법에서 벗어나야 진짜 의미가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성공과 실패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내가 살아갈 삶의 구조를 선택하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길을 가던 한계는 존재하게 마련이잖아요. 중요한 건 내가 어떤 종류의 벽과 함께 살아갈 것인지를 스스로 선택하는 겁니다. 물론이죠. 언어를 배우거나 새로운 기술을 익히는 것처럼 개인의 노력으로 충분히 넘어설 수 있는 벽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어떤 벽들은요, 개인의 노력이나 시간만으로는 절대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사회 깊숙이 박혀있는 구조적인 문제고 세대가 지나도 쉽게 사라지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던져야 할 마지막 질문은 바로 이것이 되어야 합니다. 성공할 수 있을까가 아니라 수많은 벽들 중에서 내가 감당하고 함께 살아갈 벽은 과연 어떤 것인가? 이 질문은 우리에게 이민을 수동적인 싸움이 아니라 훨씬 더 주체적인 선택의 관점으로 바라보게 만들어줍니다.